네, 어벤져 전략회 1월 18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.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출두를 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해서 지금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. 참 지난 12월 3일 지난해 이후에 매번 날마다 참 초유의 일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씁니다. 모든 것들이 역사의 새로운 어떤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참 지난해 12월 달과 1월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후일 역사가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희가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장 실질심사 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심했는지 요 문제와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당직 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원래 저희가 그냥 알기로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맡게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 판사가 지금 현재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.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. 근데 이게 별 실효가 없다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만약에 이제 기소가 만약에 20일 안에 돼버리면 사실상 특검이 이제는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도 오늘 구 변호사에게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첫 번째 시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 변호인들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. 원래는 윤 대통령이 아마 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오늘 참석하겠다. 특히 변호인들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. 설득을 해서 원래는 이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다 거부를 해왔잖아요. 네.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직접 대응하겠다라고 한 건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수사라는 거는 생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. 수사 네. 상황이 계속 정치만 생물이 아니군요. 그럼요.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얘기할 때 그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은 살아있는 기록이라 그러고 그게 기소돼서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기록이 픽스되잖아요. 그럼 네. 죽은 기록이라 그래요. 아, 이건 지금 동적으로 계속 움직여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부분이 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받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그 상황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왜냐면은 지금 이제 승부수를 걸었다, 다 내놓고 다 던진다라고 네. 평가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는 게 맞아요. 어. 근데 처음부터 따져보면은 이게 잘한 거 잘못한 거 왜 그러는지 따져볼게요. 첫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있어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 법적으로 가능해요.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보기에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 공수처법의 관할 규정이랑 안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맞아요. 네.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체포 영장이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가 딱 하나 체포 적부심밖에 없어요. 그밖에 없다. 그럼 체포가 되고서 그거에 대해서 적부를 따지는 절차를 이제 하나만 마련해 놨는데 네.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당하다 그러는데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적부심을 다투는 게 말이 되냐.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는 걸 했는데 네. 적부심 딱 하나만 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. 이의 신청 절차라는 게 없어요. 없는 걸 낸 겁니까? 없는 걸 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도 논평을 했을 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더 많다. 법에서는 이게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네. 평가를 했었는데 진짜로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
나에게 불리한 근거를 쌓아 올리면 안 되는데 있지도 않은 절차를 통해서 한번 기각이 된 모양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건 변호인단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. 이의 신청은 잘못했다. 이의 신청을 네. 잘못했다.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근데 또 여기서 서부지법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라는 논란이 생겼던 게 뭐냐면 법에 없는 절차이므로 기각한다.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나요. 네. 근데 거기에 세세하게 체포 영장이 왜 정당한지를 막 에세이를 막 써놨어요. 아. 판단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잘못이 또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에 논란을 계속 거듭하는 게 서부지법이 이래서 또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체포가 됐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하나 딱 마련되어 있는 절차가 그거라 음.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에서 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체포는 적부심으로 잘 안 다투는 절차인데 아하. 실익이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. 음.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는 게 낫을 텐데 안 하는 게 네. 낫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또 기각이 돼 버리는 바람에 어허.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에서 겉바라 정당성이 확인됐다 막 이래 버리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의미는 있어요. 왜 이제 변호인단에서 왜 그랬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한 결과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그 변호인단 쪽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확인이 된 거가 싸움의 장소를 중앙지법원으로 끌어오고 싶어서였다. 끌어오고 싶어서.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심지어 구속영장까지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 너무 확실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네. 그 판사가 또 하면 이건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싸움을 거느니 중앙지방법원으로 싸움의 장소를 끌어올려는 방법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기각이 됐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게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는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은 당직 판사가 하게끔 하지 않거든요. 보통 영장 전담 판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영장 전담 판사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보나마나다. 어허. 그랬는데 그 중간에 체포적부심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났죠. 늘어났죠. 네. 그래서 주말 당직 판사가 하게 됐는데 무슨 초짜 판사나 이게 아니라 이번에 마침 또 당직이 부장 판사예요. 아, 굉장히 경력이 뭐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주말 당직 판사가 부장 판사이고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한번 해봅시다. 아,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통령이 판단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. 그나마 이 절차는 이전에 선입견이 있던 그 2명의 전담 판사 아니잖냐. 아니니까. 여기에 다 걸어봅시다. 이제 또 예상치 못한 변동이 생겨서 이번에 출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면요, 이제 우리가 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생긴 게 꽤 좀 됐죠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제 보통 영장 실질심사를 이제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옛날에 이제 보면 누가요? 이 경찰청장인가요? 또 몇 명은 이제 아예 안 나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영장 실질심사를 참가하는 거하고 불참하는 거하고 그게 어떤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요?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 직접 눈을 보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서 눈물을 뭐 글썽글썽하면서 그때 뭐 했다는 거 아니면 그때 또 이제 단식하고 뭐 그래서 그렇죠. 실제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판사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. 그 논리를 이 서류로 보는 거하고 네. 직접 말로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엄청나게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엄청나게 많아요.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도입된 제도예요. 왜냐하면 영장의 실질을 심사한다.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아예 제목이 되어 있는데 네네. 그 전에는 서류 심사했어요. 옛날에 서류로 보고 다 했죠. 발부율이 높았어요. 굉장히. 그렇죠. 그래서 서류로 하면은 그냥 서류로 발부하는 게 퍼센트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네. 이 영장 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판사가 피의자 직접 봐라. 어허.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도입된 제도고 그때 기각률이 엄청 높아졌어요. 네. 그래서 검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도입될 때 이거 뭐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반발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제도 자체가 피의자 직접 신문해 보면은 검찰에서 만든 서류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네. 취지였잖아요. 네. 이 취지 자체가 서류 심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도입된 제도 안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, 포기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엄청나요.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많습니다.
자,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호상의 문제 또 서부지법을 그동안 이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 참석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판사가 기존에 있던 이 체포영장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차은경 판사라는 이제 보통 민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민사법원 판사인데 이제 당직 판사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그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아마 이제 이 체포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도주 우려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 그다음에 사건의 중대성 문제인데 음.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어디 가느냐? 음.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어디 뭐 지금 도망갈 데가 어디냐?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증거 인멸 나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이미 다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도 내란죄라는 사건의 중대성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 심판에 내가 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.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뭔가 공평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논리를 좀 설득할 것 같은데. 그럼요.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게 임팩트가 엄청나게 큽니다. 아무리 백날 써봤자 피의자는 지금 실질심사마저도 포기했다라거나 거부한다라거나 네네. 둘 다 안 좋아요. 음.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판사가 또 물어봐요.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앞으로 잘 지키겠느냐, 출석을 잘 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어딜 도망갑니까? 라거나 이미 사람들이 다 재판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네. 접촉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체포돼서 나오는 과정 보셨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 임팩트가 다르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그걸 추가해야 돼요. 이재명하고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재명하고 관계. 그렇죠. 네.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칭이 있어요. 그때 야당 대표라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므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댔잖아요. 근데 그때가 누구죠? 저 판사가 유창원. 유창원. 그러세요. 유창원. 근데 그 선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판사에게 얘기를 해야죠. 그럼 이재명한테만 유독 적용되는 특혜였습니까? 그건 이제 변호사가 해야죠. 조국도 그렇잖아요.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구속을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방어선을 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. 우리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제외하고 있잖아요. 나머지에 네, 그렇죠. 대해서는 그렇죠. 근데 이게 지금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수사를 한 거에 대한 문제점,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공문을 위조했다는 문제점,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을 다툴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게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조항을 적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가야죠. 원래 우리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탄핵 제도가 있을 때는 파면되기 전까지는 그 수사의 대상이 아닌 게 맞아요. 사실은 그걸 예상했던 게 맞고 제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이게 뭐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더라고요. 뭐 사람은 다 공평함으로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. 그럼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랬어요? 그것도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헌법 규정이 있잖아요.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이 없어요. 근데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이 있잖아요.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사실 체포나 이런 거를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.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체포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불체포 특권을 두듯이 불소추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그러면 탄핵 제도에 의해서 파면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특권들이 사라지잖아요. 그 이후에 강제 수사에 대한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예정했던 게 맞는데 그때 이런 규정을 뒀던 거에 대한 논문 이론들을 보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그 상황은 국가의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의 위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그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존중이다. 사람을 특별하게 여긴다기보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특별함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
탄핵과 맞물려 가는 동안에는 헌법 규정에 대해서 이거를 몰각시키는 결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. 이런 취지가 분명히 고려돼야 돼요. 저는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아쉬웠던 대목이 뭐냐면 이제 정진석 그때 비서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일단 제3의 장소에서 네. 수사 받는다, 자진 출두해서 네.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, 즉 내가 어떤 이 법의 절차를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다.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도 지키는 것과 네. 그냥 그거를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거부하는 것과 네. 이거는 지금 어떤 영장 이제 이 실질심사하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만약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체포영장도 발부할 필요가 없었고, 그렇죠.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충분히 저는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 체포영장 그 집행할 때 막 경찰들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 국민적 정서나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불안 심리를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참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기했던 그런 정도로 했으면 저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영장을 충분히 기각할 수 있는 저는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. 그렇죠. 정확하게 보셨어요.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. 우리 다 그래요. 내가 주장하는 거 내 뜻대로 관철되는 거 제일 원하죠.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 제가 탄핵까지 가면 보수에게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보수 분열되고 이러니까 그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해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맞습니다. 것이잖아요. 네. 내가 이제 이렇게 주요해가지고 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장 보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걷어차고 나니까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돼버렸어요. 쓸려가는 방법밖에 없는 그렇죠. 거죠. 근데 그 비슷한 논리예요. 수사에 있어서도 내가 통지서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경호나 이런 문제들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든지 심지어 서면 조사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먼저 메시지를 던졌으면 네. 체포영장을 감히 못 쳤을 거예요. 아하. 왜냐하면 체포라는 건 수사를 위한 도구거든요. 자,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사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딱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나 수사에 응할 텐데 공수처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하냐라고 공을 넘겨버렸어야 됐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응 이라고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 거죠. 이건 제가 보기엔 변호 전략상으로 좋지 않았어요. 이게 결국은 오늘의 그 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지는 패착이 돼 버렸다.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최악의 순간을 고려해서 이게 밀당을 좀 했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거 서면 조사하는 거 다 전례가 있거든요. 그럼요. 충분히 가능해요. 네. 왜냐하면 심지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문다에마저도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, 전화도 가능하다 그랬었거든요. 수사할 때 그때 그런 제안들을 했었어요. 네, 진짜. 네. 근데 또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김혜경에 대해서도 뭐 제3의 장소에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성남 FC 처음 사건은 서면 조사 딱 한 번 했어요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번에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도 오세요 이럴 때 다 무시해 버렸거든요.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. 한 번도 안 나갔어요. 두 번 안 나가 버리니까 세 번째는 서면 조사라도 합시다. 이래서 또 맞아요. 무시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윤 대통령 측이 좀 그거를 너무 이제 크게 생각했던 게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막 무시하고 응답도 안 해버리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잖냐. 그럼 왜 나만 그럴 리가 있을까? 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론에서 많이 밀렸고 계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영장에 대한 이 가능성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기각해주고 이재명 불구속 기소하고 왜 나만 설마 나한테? 이제 이 생각으로 유리한 그 요소를 스스로 살리질 못했던 거는 변호 전략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그 아쉬운 부분이 나비 효과처럼 커져가지고 오늘의 일이 벌어졌다. 제가 변호인이었으면은 그런 상황 그런 전략은 안 짰을 것 같긴 해요. 자, 감독님 오늘 그 우리 구독자분께서 우리 이제 한동훈 이야기님 구독자분께서 오늘도 현장에 직접 나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보내주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. 영상을 한번
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 지금 한 1시 거의 2시 가까이 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서부지법입니다. 바로 저 이제 법무부 호송차 요 차량이 이제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이 할 때는 꼭 똑같은 차가 2대 이상 움직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디에 타고 계신지를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데 지금 뭐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제 막 들어오고 해서 오늘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참 저것도 좀 문제예요. 왜냐하면 호송차가 저 한 대에 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이제 명시적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. 자칫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호송차를 타고 이제 서부지법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아마 바로 이제 지금 법원으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오늘 한동훈 이야기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찍으셔서 이제 막 지지자들이 지금 도로로 나와서 저렇게 지금 차량을 지금 막으려고 해서 지금 아마 경호원들이 꽤 오늘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. 오늘 아마 시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이제 나와 주셨는데 자 근데 이제 이 공수처가 이번에 신청한 영장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이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비춰보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러는 것과 함께 또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조치를 되풀이할 수는 있다. 그리고 또 그거 유튜버들 극단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것들 요걸 이제 이 구속 영장 필요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꾼 거라든지 텔레그램을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특히 이 윤 대통령의 어떤 확신범이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이 기각된다면 또 뭐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. 그 제2, 제3의 뭐 계엄했던 그 발언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네. 요게 이제 구속영장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그거는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이다. 네. 일단 2차, 3차 계엄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그런 분이 체포가 되나요?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시도할 것 같았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해제를 하셨겠어요? 해제를 무시했겠죠. 네. 그때 이미 군병력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그 해제 요구 무시하고 그때 뭘 어떻게 더 하려고 했겠죠. 다 풀어줘가지고 해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계엄이 말이 됩니까? 지금 본인의 지금 뭐 신변마저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이 영장 집행에 의해서 지금 구치소 계신 분인데 네. 저거는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확신범이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 결론이 나올 때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법리적인 공방이 주고받고 있잖아요.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그 불리익한 내용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이고 자신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. 그게 결국은 공수처와 그리고 지금 상대방 쪽에 있는 윤 대통령이 주장이 맞부딪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공수처의 얘기도 또 하나의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 그거를 평가하라고 법원이 있는 거니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이 해야죠.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저거를 맞부딪혀가지고 깰 수 있는 변호인 쪽의 주장들도 이제 방송에 아마 이제 언론에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같은 비중으로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게 이제 예전에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이분들은 이제 전 대통령의 어떤 자격으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만 8시간, 13시간 정도 네.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지금 오늘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공처 조사도 이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또 영장 실질 심사는 또 다를 것 같아요.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원래 처음에는 이제 아마 검찰 측, 즉 공수처 측에서 구속에 필요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것들 그게 꽤 이제 아마 오래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이제 반대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직접 또 물어보기도 하죠. 맞습니다. 피해자들한테. 그게 핵심이에요, 사실. 네. 왜냐면은 보통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는 거의 서류를 내고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약하는 정도의 변론을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면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좀 내용이 길어지긴 하는데 네. 그거는 사실 실질 심사가 끝나고도 서류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판사가 혼자서도 계속 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실질 심사가 될 때 가장
핵심으로 삼는 건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거, 내가 궁금한 거,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꽂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입장이 뭔지, 만약에 공수처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럴듯하다 싶으면은 그거에 네. 대해서 물어봐요. 어떻게 생각하냐. 아예 반박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. 근데 반박이 되면 이제 유효한 방어가 된 건데 네.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반박이 안 된다 잘 그러면은 이제 불리해지죠. 그럴 때 이제 또 막 변호인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추가 의견서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절차가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해박하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강력한 무기일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공수처에서 주장한 내용들 있죠.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. 자, 어쨌든 윤 대통령은 오늘 정말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동안 보면 이제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기 이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내렸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여론상으로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영장 전담 판사 2명의 어떤 결정과는 좀 달리 이 판사가 좀 당직 판사이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툴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정말 이 형사소송법에 정말 전문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사법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다 보니 거기에 또 익숙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자, 네. 여기서 하나 근데 또 변수가 이게 지금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전담 판사 2명이면 아 이게 뭐 서부에서 하나마나 네.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중앙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그렇죠. 다시 또 당직 판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선입견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또 이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당직 판사는 전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. 큰 사건을 영장 전담을 한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또 간이 작아요. 대부분 대체로는 또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부분, 불리한 부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는 이번에 이 판결을 맡은 차은경 판사 그 누군가 또 어떤 성향인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